자, 오늘도 광고주님이 오셨습니다. 광고주 와서 지금 환호하시는 거세요? 저기 아직 네. 소개를 안 드렸는데 아직이에요. 나오시면 등장하시면 안 자, 됩니다. 까칠한 자, 이씨하세요. 보셨죠? 오늘 광고주가 약간 좀 조련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오신 또 광고주님은 외식 프랜차이즈 하시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평범하고 지루하고 네. 흔하디 흔한 네. 그래서 어디 가도 웬만한 있는. 어디 가도 있고 나오시네. 어떡하지? 야, 방송하다가 이제 출연하신 분이 기분 나빠서 일어나신 케이스는 뭐 한 2번 있는데 오늘은 좀 불안합니다. 저희가 방송하다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빨리 소개할게요. 외식 프랜차이즈 고반 홀딩스를 운영하시는 이만재 대표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만주입니다. 이제부터 등장하셔도 됩니다. 아, 괜찮습니까? 네,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네. 괜찮습니다. 원래 좀 그렇게 좀 사람이 가볍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아, 가벼운 게 아니라 센스가 있는 거겠죠. 아. 예, 같이 소통이 잘 되고. 이런 스타일이구나.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 광고주 오시는 분들이 네. 방송 네.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 약간은 긴장도 주눅 하고 들고 약간은 주눅 드는데 그거 우리 약 올려 먹는 재미잖아. 이만희 대표님은 방송을 여러 번 하셨어요. 아, 다른 데서도. 그래서 약간의 자신감이 있으셔. 짜증나. 네. 좀 위험할 때다. 그렇죠. 그렇죠. 위험한가요? 그럴 때죠. 위험한가요? 그럴 때. 대충 아. 방송을 지금까지 뭐 이런 방송 포함해서 네. 몇 번쯤 하셨어요? 방송 오늘 한 거는 한 4-5번 정도 한 것 같고 강의나 이런 거는 워낙 뭐 많이 하고 있어요. 5-6번. 네. 방송 쉽죠? 해보니까. 아니 어렵죠. 어려운데 자세가 그래요 지금? 아, 예, 정중하게 다시 엄매를 메고 다시 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재 대표님은 이 고반홀딩스라는 외식 전문 프랜차이즈 회사의 대표라고만 되어 있는데 자기 소개 그냥 스스로 좀 해주세요. 아, 예. 네. 저는 고반홀딩스 브랜드를 총괄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이제 놀브라는 회사 한식 브랜드에서 한 18년 정도. 브랜드가 여러 개를 해요 이 회사가? 네. 오, 제2의 고반 식당이라는 브랜드가 제일 먼저 했고요. 지금 10년 차 운영되고 있는 여기는 좀 돼지고기. 유명한 곳입니다. 예. 고반 식당. 예. 고반 식당. 여의도에도 있습니다. 네네. 김치옥은 이제 김치찌개, 김치찜, 그다음에 이제 소뚜껑 삼겹살을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고요. 또 무슨 브랜드예요? 목농주점이라고 한식 요리 주점 브랜드가 또 있어요. 목농주점. 한식을 통해서 주류까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반식당, 김치옥, 목농주점의 본사. 네네네. 그리고 이제 노마진 푸즈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노마진 푸즈관이라는 브랜드를 지금 런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마진 푸주관. 그렇죠.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4개 브랜드의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공통점. 한식. 한식이기도 하고 술이랑 곁들여서 먹는 뭐 이런 거네. 주 재료는 또 뭘까요? 고기. 고기죠. 그렇죠. 네. 돼지고기. 돼지고기. 아, 고반식당, 김치옥, 목농주점 등이 다 고기를 만들어 네네. 고기 요리다 보니 돼지고기를 베이스로 한 아예 푸주관이라고 부르는 정육점을 해서 수직 계열화 해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이 수직 계열화도 그렇죠, 있는데 맞아요? 수직 계열화는 아니죠. 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삼겹과 목살이 나오긴 하지만 나머지 특수 부위들도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앞다리, 뒷다리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오겠죠. 이제 돼지가 전체적으로 앞다리, 보면 돼지 한 마리를 다 쓸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죠. 김치찌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전지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네. 쓰게 되면 곧 족발집 나오겠네요. 그렇죠. 족발집 아, 나오겠네요. 족발집도 할까요? 생각 그 생각은 못했어요, 지금? 못했어요. 아니. 아, 좋은 아이디어 또 하나 얻고 남는 게 갑니다. 발인데. 그러니까 발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리고 이제 뭐 고사도 대신 진행 네. 해주고 돼지머리 돼지머리 그냥 편육. 남으니까. 편육? 돼지머리는 또 편육으로 하고 그 어. 생각까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하고 싶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마리를 삼겹이나 목살만 구입하는 것보다는 매입 가격 자체가 좀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돼지고기를 가지고 많은 브랜드를 운영하다 보니까 월 사용할 수 있는 매입하는 양이 제일 큽니다. 거의 한 달 기준으로 34톤 정도. 제일 크다는 게 뭐에 비해서? 일반 외식업체들이 구매하는 물량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 고반 네, 홀딩스 고반 홀딩스가 브랜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입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저희가 가져갈 수가 있고 또 가맹점에도 투명 공급 정률제라는 걸 통해서 이제 싼 가격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구조가 된 거죠. 돼지고기를 제일 큰 손으로 사는 구매자예요. 외식업체다라고 보시면 되죠. 고반 홀딩스가? 네. 오, 진짜? 이게 몇 개나 뭐 몇 개나 고반 식당 저희가 김치전 몇 개나 전체적으로 하면 된다고. 100여 개 점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적은 점포가 아니죠. 아, 돼지고기를 합치면. 그렇죠. 그렇죠. 합치면. 네. 아. 백종원 식당들보다 더 많아요?
백종원 식당이 돼지고기를 하진 않잖아요. 새마을 식당은 있죠. 근데 그 점포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아, 백종원 별거 아니다. 아 백종원 별거 아니다. 이거는 그 비싸시면 안 되죠. 근데 브랜드를 요즘엔 그래도 그거랑은 상관없지 않나요? 될것 같은 여론이라. 하지 없지 않나요? 요즘 그 형이 살짝 국민 밉상이 네. 되는 아, 그래요? 기간이라 아. 다음엔 또 좋아지겠지만 그런 비슷한 느낌이죠. 더본 코리아나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고반 홀딩스나. 고반 홀딩스는 이제 돼지고기를 가지고 이제 좀 더 수평적으로 다양한 부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계속 만들어가고 근데 있다라고 대표님이 보시면 될 지금은 것 같고. 대표이시지만 이걸 다 만든 창업주는 아니신 거죠? 그렇죠. 창업진 따로 아, 있습니다. 그래요? 창업주는 따로 네. 있고 언제 합류하신 겁니까 그러면? 2023년도 12월이니까 지금 한 1년 반 좀 얼마 안 되셨네요. 예. 전문 그렇구나. 경영인으로 오셨나 봐 그러면. 아, 예, 그죠? 맞습니다. 아, 그럼 맞습니다. 기존에는 다른 곳에 계셨어요? 어디 놀부라는 회사에서 한 18년 정도 있었고요. 놀부요? 놀부. 놀부대찌개 보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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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브랜드에 있었고. 아, 18년 계셨으면 거기서 성장을 사실상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전문 경영이 되기 위한 어떤 운영이나 프로세스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때 놀부요, 많이 보쌈. 배웠고. 놀부 요새 많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모펀드로 넘어가고 또 몇 번의 엑시트를 하면서 지금은 되게 많이 주인이 안 많이 좋죠.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놀부 계시다가 또 어디 계셨어요? 남다른 감자탕이라는 감자탕 브랜드도 한 5년 6개월, 그러니까 6년 정도 있었어요. 거기도 전문 경영인으로. 예, 예, 거기도 그렇게 어. 있었어요. 거기도 돼지네요. 그렇죠. 거기는 그렇죠. 이제 부산물, 어. 등뼈, 목뼈. 놀부도 돼지 있을 거고. 이걸 이렇게 오래 하셨으면 네네. 원래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게 내가 내 식당 하나 해서 잘 되면 요거 홍보해서 프랜차이즈 여러 개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재벌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건 내가 그냥 해도 되겠네.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식당 하나 내기 시작하면 되니까. 그렇죠. 작은 식당에서 시작해서 해서 보통은 그것만 하면 성공을 되니까. 하고 뭐 놀부도 뭐 5평에서 시작을 해서 음. 1000억대 회사까지 올라가고 엑시트를 했으니까. 그 맨날 일은 다 내가 하고 돈은 오너가 벌고 이거 계속 한 20년 봐오셨으면 네. 이제는 뭐 이거 내가 해버리자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근데 빈. 왜 왜 안 하냐고. 왜 안 하고 계세요? 오랜 기간 동안 이 업을 하고 싶은 게 제 꿈이고요. 뭐 제 돈을 내고 배울 수도 있지만 그 월급을 받으면서도 그걸 테스트해 볼 수는 있잖아요. 아직도 더 배워야 돼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직은 지금 시기에 맞느냐. 내가 KFC 같은 경우는 몇 살 때 창업을 하셨는지 아세요? 그 할아버지요? 네. 거의 60세 때 창업을 하셨거든요. 그래 맞아. 맥도날드 창업자도 50살 넘어서 네네네. 창업했대요. 그러니까 꼭 창업을 어느 시기에 해야 된다, 뭐 20대 때 해야 돼, 할 때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조금 더 배우고 갖추고 네네네. 난 다음에 내 브랜드 더 많은 하겠다? 것들을 알고 이해하고 하는 시점이 오겠죠, 저한테도. 근데 저는 아직도 되게 많은 부분이 한식을 이해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전문 경영으로서 운영을 하면서도 지금은 또 이제 식품이나 영양학적인 부분에서 또 궁금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럼 고반홀딩스의 회장님은 이만재 대표님을 이제 전문 경영인으로 모신 건데 네네. 이렇게 아직도 배울 게 많고 하나하나 새롭게 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회장님은 알아요? 확장에 대한 거는 오너가 브랜드를 만들고 운영을 하지만 그 브랜드가 탄탄하게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인 거나 운영에 대한 거는 지금도 1년 사이에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요. 와서 배운 것 좀 얘기해 줘봐요. 그러니까 생고기, 네. 냉장고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놀부라는 거는 이제 수입육에 대해서 사용을 했던 거고 삼겹이나 목살이나 수육에 대한 거든 뭐 족발도 마찬가지인 거고 다 수입육이었는데. 예, 여기는 이제 냉장 이렇게 한돈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유통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된 거죠. 우리나라 돼지고기 그 품종은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97%가 이제 삼합 그 배합으로 나온 이제 품종이 하나가 있고 그게 거의 대부분 저희가 먹는 돼지고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삼합 또, 배합으로 나온 게 있고. 그게 이제 그거는 뭐냐면 키우기도 좀 편하고 도축했을 때 고기 양도 좀 많은 품종으로 지금 돼서 교배돼서 이제 도축되고 있는 품종이고요. 개량된. 네, 개량된 품종이라는 거죠. 원래 토종돼지가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흑돼지라고 하고 있는 이제 그 품종이 이제 한 3% 정도 돼 있고, 그러니까 97%는 품종은 한 종이다. 돼지고기가 제가 네네네. 중학교 기술 시간에 배울 때는 크셔? 요 크셔? 뭐 이렇게 네네네네.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학교 때 좀 뚱뚱한 친구들 2명 있었어요. 기술 선생님이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빡샤, 욕샤. 엥? 아이, 뚱뚱하다고 표현하지 말고. 그러니까. 마르지 아니한 친구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직관적으로 그래서 그 기술 선생님 때문에 그 친구들은 중학교 3년 내내 음. 네. 그리고 우리가 돼지의 품종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버크셔라는 네. 품종이 있고 뭐 요크셔라는 품종이 있다. 근데 이거는 섞은 건가요? 품종을 삼원 교잡. 네, 삼원 교잡종이라고 해서 이제 그 돼지의 품종을 가장 요크셔하고 네. 랜드레이스라는 품종을 섞어가지고 만든 거고요. 걔는 이름이 없어요. 뭐 버크셔, 요크셔 이런. 그냥 저희가 부를 때는 YLD라고 해서 그냥 삼원 교잡종인 일반 돼지라고 부릅니다. YLD. 네. 우리나라 돼지는 대부분 네네. 흑돼지 말고는 다 그렇다. 네, 97% 정도가 그 품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르기 편하다는 건 뭐예요? 뭐 기르기 편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사육을 하고 난 다음에 고기가 나올 수 있는 중량이 가장 좋은 품종으로 이제 개량이 됐다고 보시면 수율이 되죠. 높다. 네네네. 얼마나 잘 닭은 한 뭐 60일, 70일 뭐 이 정도. 6개월 정도 출산 후에 6개월 정도 뒤에 이제 보통 도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임신 기간 포함해서 한 10개월 정도. 근데 뱃속에는 4개월 있나 봐요. 네, 돼지는? 네, 네, 그렇습니다. 어휴. 생후 6개월에 우리가 먹는 거야? 어쩐지 맛있더라. 어휴. 어휴. 노마진 푸주간이라고 하는 곳은 식당이죠. 그래도 네. 정육점이 아니라. 정육식당 개념이고요. 그래요? 네네, 정육식당 그러면 개념이고. 들어가서 이제 고기 고르고 뭐 이렇게 하고. 고기는 저희가 세팅이 모듬 형태로 해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주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해드리고 근데 있습니다. 정육식당 그러면은 보통 고기를 골라서 내가 네. 사오면 다양한 부위를 먹어야 되는데 그 예.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네, 그냥 그렇지만. 주는 거면 왜 정육식당이라고 네. 부르냐는 질문이죠. 음, 예. 그러니까 컨셉에 대한 부분이지 그 정육식당에서 운영하는 그런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고기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고 셀프파를 이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인 거죠.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이유는 고바홀딩스라는 회사 자체가 이제 돼지고기를 많이 많이 취급하다 들어오니까. 보니까 매입 양도 많고 그다음에 공급할 수 있는 것도 그 가격대에서 다른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보다 이제 낮은 가격대 책정해서 공급할 수 있으니까 판매하는 가격도 낮게 책정해도 본사나 가맹점이 이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싸게 고기를 들여오니까 네네네. 네, 매입량 자체가 좀 많다라고 그러면 보시면 될 몇 것 퍼센트 같고요. 정도가 싸요? 보통 내가 돼지고기 가격을 그때 뭐 제일 싼 데가 부산인데 거기 한 8,000원대에서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공급하는 게 그 네. 정도대에서 드실 수가 있겠죠. 돼지고기가 왜 부산에서 싸요? 부산이 왜 싸냐면 이제 수입돼서 들어오는 물량들이 대부분 부산 쪽을 통해서 항구가 가까우니까. 그렇죠. 이렇게 올라오는 구조입니다. 물류가. 거기서 그냥 이제 싸게 풀어버리는구나. 네, 그쪽에서 가장 싸기 때문에 부산에서 고기 브랜드로 성공을 하게 되면 전국으로 나가도 확장성이나 운영에서 가능성이 큰 브랜드라고 보는 거죠. 그만큼 거기가 치열하겠네요. 치열하다는 거죠. 그 경쟁을 이겨낸 정도면 경쟁력 있다고 본다. 네네네. 아. 그래서 고반식당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부산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구로 확대됐었고요. 그랬어, 이게. 네네. 자, 지금 금방 제가 뭐를 들은 거죠? 모르겠어요. 부산에서. 부산 사람인데 얘. 제발. 돼지고기 부산 아이가. 부산 태생으로서 서울 분들이 이렇게 사투리 쓰는 거 부산인데 얘. 재밌지도 않고 뭐. 광고주를 최고로 모시는 손에 잡히는 경제에 협찬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handbaeconomy@naver.com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hand 옆으로 짝대기 긋고 economy@naver.com입니다. 그럼 그런 정도로 싸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대규모로 안 사는 일반 식당은 일반 식당들은 힘들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차이 나냐는 그 질문이에요. 20-30% 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0-30% 네네네. 정도를 싸게. 네, 지금 저희가 들여오니까?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100g에 8,300원 정도의 노마진 푸드간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소고기 같은 경우 11,500원 정도. 100g에 8,300원이요? 네, 네, 네. 100g에 10,000원대가 평균 가격대라 11,000원대가 보통 평균 가격대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보통 식당에서 팔 네, 때 저 200g 1인분 주세요. 그러면 11,000 얼마에다 곱하기 2 해서 나온다. 네네네 그렇게 전국적으로 보시면 평균 전국 가격은 한 13,000원대가 가격대 식당 삼겹살의 가격대가 나와 있고요. 부산이 한 9,500원대. 네? 부산이 되게 싸네요. 치열하구나. 네, 부산이 제일 싸요 전국에서. 제일 비싼 데는 제주도 16,000원. 근데 정육식당이라고 하면 보통은 네네. 한쪽에는 정육점, 정육점이 있고. 또 한쪽에는 식당, 구워서 먹는 식당이 따로 있어서 상차림 가격 정도만 받고 네.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다가 그렇죠. 구워 먹는데 네.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서 1인분에 5만 원으로 사 먹으면 거기에 부가세를 다 5만 원에 다 내야 되는데 정육점에서 4만 원어치 고기를 사면 부가세 안 내잖아요. 네네. 그리고 구워 먹는 상차림에 상차림비만 서비스에만 부가세를 내니까 사실상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네네. 그만큼 남겨서 고객도 싸고 고객들한테 우리도 마진 싸게 먹고 하면 네. 서로 좋지 않냐. 네네. 그래서 국세청이 제일 싫어하는 옆에 그런 그거 되게 스마트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는 부가세 다 내요? 네. 그럼 정육식당 아니네. 정육식당 그 정육 제가 말씀드린 컨셉에 대한 부분을 약간 말씀을 저렴한 드린 거고, 느낌의 저렴한 가격대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이제 본사가 고반 홀딩스라는 회사가 만든 거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싸게 판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 또 하나는 운영에 대해서 네. 인력을 이제 고깃집 같은 경우는 인원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그쵸. 그런 부분들을 고객들이 이제 그 상차림비 없이 받을 수 있고 또 셀프바를 이용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 통해서 이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컨셉이 이제 노바진 푸주간 다른 집에 비해서 이라는 브랜드죠. 어떻게 인건비 줄인다고요?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고기를 다 저희가 정육에서 모둠으로 이제 제공을 하면 고객들이 이제 직접 구워 먹는다. 구워 먹기 때문에 셀프로 이제 그릴링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인원들이 보통은 고기 구워지는 집 같은 경우는 그 테이블 3개당 1명 정도의 인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가는데 구워줘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데는 인건비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구워주는 걸 선택하는 것도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모임을 하거나 했을 때 좀 더 편하게 고객 간에 그치. 얘기를 할 수 있는 누구 하나가 계속 구워야 되니까. 네네 누군가는 한 사람은 계속 희생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제가 먹는 게 편하던데. 아 그러세요? 저도 제가 왜냐면- 굽는 걸 편해요. 이렇게 내 속도에 맞춰가지고 알아서 구워 먹고 싶고 그 누가 와서 구워주고 있으면 얘기가 일단 일순간 다 끝나고 이제 고기 굽는 것만 보고 있어요. 오히려. 네, 네. 그래서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본인이 주로 모임을 하는 게 네. 그 편한 친구들끼리 모임을 많이 하니까 그냥 네. 그중에 내가 구울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뭔가 조금 더 포멀한 모임에서는 야, 이거 누가 대표님 내려놓으십시오 젓가락 그치, 그치. 서로 불편하다고 이게 직장 그래서 회식 한번 그렇죠? 해봐요. 네. 그래서 그럼 여기는 그런 직장 컨셉이다. 회식은 좀 힘들겠습니다. 노마진 푸주과는. 직장 회식하는 고객들도 있긴 한데요. 대부분 이제 가족 고객들이 좀 더 많이 찾아오고 대부분 이제 주거 상권 위주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돼지고기집이 맛으로 차별화하긴 되게 어려워. 되게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게? 이베리코 돼지고기집 같은 경우는 차별화가 네. 좀 된다고 생각해요. 네, 한돈하고 네, 이베리코 같은 경우에는 한돈 내에서는 맛으로 맛으로 차별화하기가 차별하기 되게 어려울 것 쉽지가 않다.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업체마다 쓰는 비율이 좀 틀려요. 등지방률이라고 해서 지방층에 대한 비율이 몇 프로 있느냐. 어떤 데는 뭐 네. 40%인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20%인 데도 있고 저희는 한 22에서 27%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건 별로 없는 편이네요. 예, 없는 편에 대한 것들을 구웠을 때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이제 구워 드렸을 때 이제 드셨을 때 가장 풍미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 거고 업체에 대한 그 차이는 딱 그건 것 같아요. 고기 두께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기름기에 대한 부위를 얼마만큼 업체별로 관리를 하느냐 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게 그 기준이 안 맞으면 가맹점에서 반품을 다 받아서 업체가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죠. 고기는 우리가 본사에서 한꺼번에 사서 네. 좋은 거 안 좋은 거 가리고 좋은 거 중심으로 해서 가맹점들에게 다 가맹점에는 이제 그렇게 보낸다.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가맹점에 받아봐서 안 좋으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잘라봐야지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희가 도축업장에서 그런 등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잘라봤을 때 또 이제 틀린 것들이 있거든요. 지방이 더 안쪽에 더 많이 박혀 있다든가 주사를 놓게 되면 이제 농이 생기거든요. 고름 같은 것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고기에서 이제 약간 기분 잡내. 나쁜 잡내들이 나요. 이제 그런 것들은 잘라봐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건 이제 관리는 이제 현장에서 관리해서 이제 그건 가맹점 또- 주가 잘라요? 자르는 건? 네네네. 가맹점주가 자르시고 저희는. 그러면 그 경험이 있어야 뭐 점주도 하겠네요. 점주님들은 이제 가맹점을 하게 되면 안 해보셨던 분들은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은 얼마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고기를 잘라본 경험이 없다. 보통 저희는 한 5일 정도 숙박을 하면서 숙식을 하면서 5일 동안 네네네. 그리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직접 다 재단 작업을 하고 또 재단에 대한 거는 영상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다른 직원들이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온라인에다 이제 그 영상들 재단하는 영상들을 올려놓고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여름 되면 삼겹살 가격 좀 올라가잖아요. 소비자 가격이. 그렇죠.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시즌에는 교미라고 이게 교미를 네. 써도 되나 모르겠네요. 짝짓기라고 하면 되고요. 하여튼 사람을 나눴다라고 그렇게 해도 하기가 여름엔 덥잖아요. 사람도 네. 똑같아요. 동물도. 그래서 이제 그런 율이 좀 떨어지고 에어컨 안 틀어줘요? 아 그래요? 그러면 떨어지고 또 안 하나는 떨어질 텐데. 돼지가 더위를 먹으면 이게 생육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떻게 더우면 보면 입맛 중량이 그 살찌우기가 힘들어서 아. 그 시즌에 나오는 돼지의 가격이 또 소비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름에 캠핑도 많이 다니고 휴가도 수요는 있고 많은데. 소비도 많아지고 근데 이제 도축되는 양은 똑같다 하더라도 이제 시중에 유통되는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왜 여름에 더 비싸냐 하면 수요가 많고 그건 공급은 뭐 적다. 네. 도축수는 같다 하더라도 이제 수요 고기 차이가 양이? 있어 양이 줄어드니 그 여름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런 차이가 여름에 있는 잡는 거죠. 돼지가 살이 그럼 덜찐 돼지를 잡는 이유는 덜찐 돼지를 잡는 게 아니라 덜 찔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프랜차이즈 본사 사장님인 건데 이만재 네네. 대표님은 네네. 그 말은 직접 뭐 가게를 오픈해서 문 열고 아르바이트생 뽑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은 아니고 네네. 그런 가맹점주들이 가맹된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장님인 건데 프랜차이즈 본사 사장님은 뭐 가지고 하루 종일 고민하고 그래요? 뭐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는 뭐 출근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전날에 발생한 고객의 리뷰들을 보는 게 일이고요. 리뷰. 네, 그래서 각 지점 각 지점에서 올라오는 리뷰들이 있는데 그게 고만홀릭스 같은 경우는 한 300개 정도에서 400개 정도. 어제 저녁에 먹고 간 손님들이 어제 이제 먹고 간 고객들이 어디에 네이버에다 남겨요? 네이버 네이버에다가. 리뷰 영수증 리뷰를 남기거나 블로그를 남기거나 인스타에 남기거나 어떤 부분이 불편하고 어떤 부분이 좋았고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사장님이 전부 다 직접 읽어요? 저도 읽고 그 브랜드 장들이 읽어서 브랜드 장들은 또 이제 각 담당하는 지역을 담당하는 슈퍼바이저들한테 관련된 내용을 전달을 하고 전달될 내용을 다시 점주들하고 소통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해요. 예를 들면 요 앞에 있는 것 중에 이제 안데스 소금하고 이제 불판 클리너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개발이 됐냐면 저희가 이제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고객이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고기를 먹고 불판을 직원이 와서 닦는데 물티슈 같은 걸로 닦더라. 저게 불판 갈아주세요 하니까. 네네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봤더니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라는 글을 남기셨어요. 미세 플라스틱이 남아서 거기에 다시 고기를 벗어 내가 먹어야 되는데 티슈에 네, 물티슈에 그렇죠.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네. 그래서 그런 오해를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본사는 이제 해결해 줄까라고 해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이제 불판 클리너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해서 저희가 지금 가맹점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걸 없는 확인했어요? 것들 검증을 이제 안전성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사한 내용들을 저희가 받은 거죠. 네. 어떤 업체가 개발한 네네 건데 개발해서 그거를 이제 전용으로 저희는 지금 사용을 하고 사서? 있는 거고 예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러니까 출근해서 맨 처음에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브랜드에서 발생하는 거래처라든가 운영에 대한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이 맨날 고정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원물에 대한 변동성이 있거나 가격 변동이 있거나 공급을 하지 못하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그거에 대한 대체되는 것들은 본사는 찾아야 되니까 가끔 그게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요? 있죠. 예를 들면 뭐 갓김치가 뭐 생산이 어떤 이제 태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지역이 만약에 초토화됐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생산을 해서 공급하기까지가 예를 들면 일주일이 걸리는데 오늘 터졌으면 일주일 안에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디 딴 데서 갓김치 재료를 갓을 사와야지.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나 원산지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슈들이 생기는 거고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도 어떤 질병이 걸리면 뭐 구제역이 터졌다. 구제역이 터졌다 그러면 비싸지잖아요. 일단.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이제 그 물량만큼을 되니까. 구매하거나 비축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럼 이번에 태풍에 갓이 다 문제가 예, 생겼다는 거를 누가 제보를 좀 해줍니까? 아니면 그거 이제 점검해요? 재배하는 이제 해남 쪽에 있는 재배하는 쪽에서 이제 저희 얘기를 하면 지금 공급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김치를 담글 수 없는 시점이 될 것 같으니 미리 알려줘요. 비축돼 있던 물량에 대한 이후에는 공급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미리 되면 알려주니까 그거를 그래도. 어떤 식으로 이제 본사는 해결할 건지를 찾아야 되는 거고 업체를 찾든 원산지를 대체하든 해외에서 소싱을 잡아오든 그러면 이런 방법들을 하는 거죠.
갓김치야 뭐 정 구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일정 기간 동안은 메뉴에서 뭐 부반찬일 테니까요. 그런 거는 그렇죠. 이제 예, 뭐 빼더라도 다른 반찬으로 대체하는 것들을 저희는 또 빨리 네, 만들어서 가맹점에 공지를 하고 안내를 그렇죠. 해드리는 작업을 하는 그렇더라도 거죠. 고기는 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 만약에 고기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 100g에 8,000원 하던 게 100g에 10,000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가맹점에 공급할 때도 그냥 10,000원에 그렇게 오른 가격에 공급하고 그거에 대한 그 충격은 가맹점에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협상되거나 계약된 가맹점 간 본사 간의 가격이 있는 거예요? 메뉴를 바꿀 수는 없을 테고 그때 예. 그때 사는 물량의 가격은 변동이 있을 텐데. 변동되는 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경락가를 책정을 하게 되면 네. 거기에서 이제 일정 비율을 저희가 붙여서 가맹점에 공급을 하고 그 변동되는 것만큼은 동일하게 가맹점도 들어가고요. 대신 이제 그 메뉴 가격을 책정을 할 때 인상될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메뉴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부분은 특정 시기에는 오르지만 1년 평균으로 보면 뭐 평균치는 벗어나지 않게끔 책정을 합니다. 우리가 비싸게 사면 가맹점들한테 비싸게 판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맞은 폭이 현장에서 많이 나오니까 네네. 거기서 조절하시라. 정말 원가에 대한 부분으로 변동을 시킬 수 있는 거고. 예. 그럼 노마진 부족관은 마진율이 얼마나 돼요? 진짜 좋은 질문이다. 노마진 부족관인데 마진이 없네. 네. 평균적으로 저희가 지금 봤을 때 18에서 한 23% 정도의 그 영업이익은 나오는. 아니 영업이익 말고 가맹점. 그러니까 가맹점. 가맹점이요? 네, 가맹점에서. 그 가맹점이 18에서 20%면 좀 낮은 거 아닌가요? 진짜 높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아요. 프랜차이즈나 음식점을 해서 뭐 30-40%씩 남긴다는 거는 예전의 일일 것 같고 매출의 한 지금은 20%가 20%대 정도 하면 한식에서는 되게 건전한 가맹점주가 운영보다. 매출의 20%를 집으로 갖고 간다는 거죠. 네네 그 말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매출의 20% 15% 1억 정도를 벌 찍으면 매출을 예. 2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되는 2천만 원 거겠죠. 2천만 원. 그러면 한 달 매출이 보통 얼마 정도 나와요? 노마진 부족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4천에서 평균? 6천대 지금 나오고 4천에서 있습니다. 6천. 예. 지금 이제 좀 더 이제 대형 점포도 이제 오픈하면서 이제 결과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창업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전체적으로 뭐 임대보증금까지 다 한다고 하면 뭐 한 3억 내외가 들 것 같습니다. 보증금이나 그러면 보증금이나 권리금 권리금 빼면? 아니 그거 빼면 한 1억 5천 정도? 1억 5천 예. 정도.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 내야 되는 돈이죠? 1억 5천 정도가 그러면. 본사에 내는 게 아니라 그건 시설 투자기니까 아, 인테리어 그쵸, 업체한테 그쵸. 내거나 기부를 사는 비용에 들어가겠죠. 그래. 본사에 내는 거는 예, 사장님 되게 예민해 이거. 예, 본사에 내는 거는 예, 1,500만 원뿐이 안 됩니다. 가맹비하고 교육비니까. 예, 근데 어디 그럽니다. 보니까 막 인테리어도 본사가 지정해 준 데서 해야 되고 여기 뭐- 지정해줬는 데서 해야 되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 선택을 하는 선택지 3개가 다 본사 지정이죠. 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그 이런 디자인- 보통은 그 지역이나 이런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지역 내에서 뭐 이렇게 아시는 인테리어 업체들이나 아니면 나하고 관계가 있으신 분들이 예.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업체한테 하라고 하고 저희는 이제 인테리어에 대한 도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 시설 감리에 제공을 대한 해주세요? 거, 예, 그 정도 아. 시설 감리라는 게 아니라 이제 시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고 동선을 어떤 식으로 짜면 좋은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네네. 간판에 대한 어떤 디자인 네네. 시안이나 이런 규격에 대한 것들은 안내를 해드리면 이제 그거대로 해서 그건 알아서 하고. 예, 하시면 돼요. 가맹비는 얼마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 가맹비 교육비는요? 교육비는 500만 원. 아 그래서 1,500만 원. 예, 아까 말씀드린 게 그래서 1,500이라고 예, 말씀드린 인테리어. 거고요. 그리고 집기 사야 되잖아요. 예, 집기나 이런 것들은 아까 1억 5천 범위 안에 다 들어있어요. 본인이 알아서 이런- 사시는 거고. 예, 예.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에요? 그럼? 네, 다 포함된 겁니다. 근데 저 지금은 저 불판에도 노프라고 노마진 푸주간 로고가 써 있으니까 적어도 본사에서 살 수밖에 없네요. 네, 저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그 기물 중에서 로고품이라는 게 있는데요. 로고품이라는 건 저렇게 박혀 노마진 있는 거? 푸주간처럼 이렇게 박혀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본사에서 본사에서 예. 주로 이제 거기서 남는 네. 본사 입장에서는. 남겠죠. 네. 어. 이거는 야, 그러면 드디어 이제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 폐업을 남는 건 하면 남는다고. 폐업을 하면 제 거예요? 네. 아, 뭐 어디다 쓰려고. 근데 어디다 아니, 그러니까 쓰시게요? 폐업을 하고 나서도 네, 그냥 네. 고깃집 할래
나는 좀 비싸게 받는 예스 마진 푸주칸 할래. 아 해도 그런 그냥 것들은 계속 쓸수 로고품이기 있는 때문에 건지. 요거는 이제 바꾸셔야 되죠. 그러니까 못 쓰게 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우리 중국집 보면 네. 나는 만리장성에서 시켰는데 자금성 그릇이 오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아 여기는 옛날 자금성이었구나 하는 것처럼. 아, 그 상권 분석도 같이 해줘요? 네네네. 사건도 이제 물건을 몇 가지를 내가 이 지역에 A, B, C, D 이제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건 분석을 해서 그 주변에 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는 게 요즘은 이제 카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온라인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초기에 하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전혀 눈이 없기 때문에 못 고르거든요. 네, 그거를. 그리고 어떤 데는 이제 그래도 전문점들이 많이 있는 데는 그렇게 유입되는 고깃집이 많다, 고기를 먹으러 오는 층들이 많다라고 이제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 들어가는 게 좀 더 그러니까 뭘로 유리할 수 있죠. 분석하십니까? 어디가 좋은지 아닌지를 그런 네. 프랜차이즈 본사는 뭘로 어떻게 판단해요? 알아요? 그러니까 카드 매출로만 보면 갤러리아 백화점 근처가 제일 카드 매출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그 카드 매출을 업종별로 봐야죠. 아 그렇게 분석이 돼요 업종별로. 업종별로 볼 수 있고 아까 잠깐 제가 삼겹살 가격이 어디가 네네. 됐다라는 거는 카드로 긁었을 때 예전에는 카드 총 매출이나 아니면 지역의 매출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카드를 사용하는 품목에 대한 것까지도 이제 통계치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삼겹살을 먹었을 때 내가 15,000원에 긁었는지 8,000원에 책정을 했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런 분석들이 다 되는 거예요. 가맹점의 매출이 올라가면 본사도 수익이 많아져요? 예, 많아집니다. 로열티 얼마 받으세요? 로열티는 3%입니다. 3%. 네, 네. 매출의 3%. 네네. 그래서 이제 본사는 물류에 대한 거에서 이익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가맹점의 지역에서의 매출을 더 점당 매출이라고 하는데 예. 점당 매출을 더 높여줘서 가맹점주도 이익이고 본사도 그럼으로써 이익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가게끔 만드는 게 프랜차이즈가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구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본사 입장에서는 매출 안 나오는 점포는 진짜 골치 아프겠구나. 힘들죠. 그렇게 가맹점 하기 위해서 이제 가맹점 수수료도 3%니까 매출 안 나오니 조금 내는데 신경은 더 쓰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본사에서 그런 이제 슈퍼바이저 인력이라든가 교육 인력이라든가 더 가야 되니까. 네, 더 많이 보통은 이제 로열티가 3%예요? 보통 2% 3%가 그 정도면 가장 많이 한 5%면은 좀 많은 편이에요? 높은 편이고요. 근데 외국계 브랜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네. 5% 달래요? 아이고. 요즘 좀 아니 알아보러 뭐 다니는 창업을 혹시 뭐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저는 알아보고 계시니 하고 있어서 아, 이래저래 많이 물어보고 다니고 좀 있어요. 많다. 5%는 좀 많지. 아니,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5%를 얘기하는 데도 있고 해서 네. 높은 5%는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가맹점 네. 매출을 볼 때 전체 매출을 봐야 돼요? 평당 매출을 봐야 돼요? 평당 매출을 보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점포 매출이나 브랜드 매출이 높은 거는 대형 평수가 점포. 그렇죠. 대형 평수 들어가면 당연히 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고 대신 투자비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서 인건비도 많이 들어갈 수 들고. 있잖아요. 인건비도 많이 들고 고정적인 비용들이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는데 만약에 그게 매출이 빠지거나 어떤 경기 영향을 받거나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그걸 감당할 수가 야, 없겠죠. 이거 꿀팁이네. 그래서 가맹점을 브랜드를 보실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정보공개서라는 거를 공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면 브랜드의 오픈과 폐점에 대한 숫자도 볼 수가 있고 그 각 지역별로 평당 매출도 볼 수 아 있어요. 평당 매출로 네, 나와요? 그것까지도 지금은 공개를 해놨어요. 근데 24년 건 아직 안 올라와 있던 것 같아요. 24년도 거는 안 올라와 있는 게 이제 23년도가 최근이던데. 23년도가 지금 대부분 올라가 있고 24년도는 원래는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네. 많이 바쁘신가 봐요. 정부 공정위가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 뭐 하세요? 아니 그래서 보러 들어갔는데 24년 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네, 대부분 23년도가 아마 들어가 있을 거고요.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잠깐만요. 노마진 푸주간이 얼마나 됐죠? 지금 2월 달에 운영해서 아직은 정보공개서 등록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정보공개서는 등록돼 있는데 네. 그 올라가 있지는 않겠죠. 평당 매출이나 네.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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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르고 지금 뭔가 시작하려면 사실은 그럼 깜깜이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네요. 아니죠. 저희가 네. 이제 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매장들의 방문을 하게끔 해서 아 실제로 점주들이 점주들을 하고 직접 소통하게끔 하고 현장도 가게끔 하죠. 보시니까 상권의 영향을 점점 많이 받는 트렌드예요. 아니면 상권과는 무관하게 점포에서 어떻게 알아서 잘하느냐가 영향이 점점 커지는 트렌드입니까? 후자가 지금은 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음. 그 전문화돼 있거나 아니면 이제 소비가 주는 시점에서는
상권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의 운영 능력과 그다음에 품질 관리하는 부분과 또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적정하게 계속 이루어지는 상권 아니라도 잘 되는 네네. 곳이 꽤 자주 등장하더라. 그렇죠. 개인집들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요즘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나중에 네. 대표님도 나중에 혹시 뭐 근데 프랜차이즈 대표 그만하고 내가 프랜차이즈 점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네네. 비싼 상권에 권리금 좀 주고 그래도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어디 저 산골짜기에 산골짜기는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굳이 얘기하자면 얘기하자면 네네네. 찾아오려면 찾아오기는 쉬우나 그냥 네. 우연히 들리기에는 어려운 그런 동네에서 네. 월세 부담 적게 시작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월세 부담보다는 좀 더 고객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에 입점을 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더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부분이라고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다양하게 상권이라고 있을 것 하면 같아요. 무슨 어디 뭐 번잡한 곳 먹자고 뭐 메인 이런- 상권은 아니겠죠. 예, 번잡한 건 뭐 말씀하신 유흥 상권이나 뭐 주류 상권이나 육류 상권이나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네. 마케팅 홍보비는 어떻게 해줘요? 본사에서 해줘요? 평균적으로 마케팅 홍보는 저희가 이제 권장해 드리는 거는 매출액에서 3에서 5% 정도를 지출을 해서 광고를 하라고 하는데 안 하시는 점주님도 계시고요. 하시는 그냥 점주님도 알아서 계시고. 그냥 점주들이 알아서. 네네 권장을 해드리고 만약에 마케팅을 일정 기간 좀 필요한 매출이 저조하거나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되면 본사도 일정 부분의 마케팅 비용을 같이 내서 예, 5대5로 주로 같이 어떤 해서 마케팅을 해요? 동네 푸주간 노마진 네, 푸주간 광고를 하려면 뭐 예를 들면 이제 방문 블로그 체험단이라든가 아. 체험단 위주의 어떤 광고나 아니면 네이버 플레이스에서의 어떤 키워드 광고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유입될 수 있게끔 해드리는 뭐예요? 좀 작업들.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블로그 체험단이 블로그 뭐고? 체험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A라는 매장에 찾아와서 고객처럼 먹어보고 블로그를 올리는 거죠. 네. 예, 그러면 그 비용을 본사나 점주가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글들이 온라인상에 남아 있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요즘에는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가지 않는 게 아, 그럼 최 블로그 그리고 소정에 아. 뭘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는 다 걸르거든요. 체험단을 모집해 주는 업체가 따로 있어서 그 네, 업체한테 그 업체하고 돈을 이제 내면 계약을 맺고 이제 몇 명에 블로그로 대한 10건 것들을 올라갑니다. 얼마 내세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효과가 있어요? 우선은 아예 안 알려져 있는 매장들보다는 네, 효과가 그러니까 알리는 데는 어. 네, 왜냐면 알리는 데는 왜냐면 검색을 했을 때 나오려고 하면 문서화돼서 어디에 올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네, 구글에 올라가 있든 아니면 뭐 네이버에 올라가 있던 아니면 인스타에 올라가 있던 올라가 있어야 검색이 되는데 처음 가는 매장이나 처음 가는 브랜드는 우선은 실패를 하고 싶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먹는 돈 받고 내 쓴 한 끼. 블로그든 뭐든 예, 그래도 예, 있는 그래서 게 이제 좋다. 검색을 해보고 아 이런 메뉴들이 있는 데구나.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있네라고 하면 좀 더 뭐 몇 군데를 더 알아보겠죠. 식당 그리고 입장에서는 그런 글 하나 올리는데 얼마쯤 지불해야 됩니까? 대략 뭐 한 10만 원 내외 10만 원 정도? 아래 위로 되지 않을까 한 생각합니다. 끼 식사를 네네. 제공하는 정도. 그럼 오면 그 블로거는 그 블로거 쓰러 오신 블로거인지 식당 주인도 알고 예, 들어갈 때 네네네. 얘기를 하고 들어가요. 어. 그러면 그게 정해진 그 음식이 있거든요. 어. 아니면 가격이나. 네, 해보셨어요? 제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제 아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 써주는 걸로. 네. 그럼 좀 더 너무 잘하셔가지고 더 신경 써서 나오나? 금액같이 그거 쓴다라고 하는 걸 신경 알고 써서 계셔가지고. 나오지는 네. 않아요. 그걸 또 그냥. 약간 좀 싫어하시는 사장님도 있고 네. 그러더라고. 신청을 했는데 음. 근데 갔더니 약간 또 좀 약간 뾰루퉁한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게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뭐지 이런 어. 느낌 들 때가 있긴 있어요. 이거 블로그 체험 다니면 더 좋게 해주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저희 생각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왜 이렇게 바쁜 시간에 왔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에 볼 때 그냥 돈 내면 써주는 줄 알았더니 진짜 와서 먹네. 대충 좋은 글만 써주지라는 그럴 수 있죠. 느낌이신가 근데 보네. 아니, 제가 보기엔 그거 네. 같아요. 어떻게 대하더라도 잘 쓸 수밖에 없어요. 블로그 체험단은. 왜요? 다른 체험 이걸 얻기 위해선 우리 쿠팡 그 아, 후기도 안 좋아도 좋게 쓰는 그 중개 업체가 다음부터는 안 쓴다. 네. 포인트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그 블로거들도 체험단도 어차피 계속 그 일을 일을 해야 하시려고 되니까. 하면 정부 좋은 평가를 부처가 하는 거죠. 무슨 교수님들 위원회에 불러도 똑같습니다. 위원회. 정부 부처가 네. 요거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장관님 네. 자문위원단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씀하실 만들면 때요? 교수님 부르는데 네. 눈치 없이 정부가 하려는 방향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부터는 안 부르죠. 그러니까 답정너네요 정부도. 그렇지.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렇지 뭐.
아까 창업비용 3억이라는 건 부산 기준이었던 거죠? 아니요, 맞- 전국 기준입니다. 그래요? 네, 전체 서울은 더 기준으로 비쌀 해서 것 저희가 같은데, 보증금 그 월세가? 수도권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어. 그 부분이 이제 인테리어나 하는 것들도 저희가 업체를 여러 군데를 선정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소개시켜 드리니까 네네. 아니요. 권리금, 보증금, 월세 이게 서울로 올라오면 지금 더- 말씀하신 금액보다 더 올라갈 수 있죠. 많이 올라가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고투자를 할 필요가 저희는 음.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막 그럼 5억 그러면- 가는 데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렇죠. 어차피. 그렇게까지 들어가서 투자 회수를 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말씀하신 대형 평수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3년 이상, 5년 이상 이렇게 운영하실 수 있는 브랜드인지 파악을 하시는 것도 예, 필요할 것 같고요. 도마님 푸주가는 그럼 창업을 했다고 치고 네. 대략 몇 년 정도 지나면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계세요? 뭐 3년 안에는 2년에서 3년 사이에 원금 회수가 되게끔 3년, 네. 3년. 3년이 너무 긴가요? 3년이 너무 긴가요? 너무 내가 이입했어. 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3년 후에도 여전히 계속 무난하게 잘 될. 그쵸. 특별하게 하지 않고 무난하게 잘 될 거 선택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대만 오랜 카스테라나 기간 이런 동안 것처럼. 운영할 수 있는 브랜드가 저는 어. 프랜차이즈가 됐던 자영업이 됐던 그 아이템이라고 반짝 생각을 하고요. 뜨고 끝나면 그렇죠. 인테리어비도 못 뽑겠네. 네, 고객 입장에 소비자나 점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브랜드를 해서 내가 생계를 유지하고 내 가족들과 같이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오랜 기간 운영을 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 오랜 기간 운영해 줄 수 있는 본산지가 또 판단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본사를 선정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로 보면은 평당 매출이나 점포의 오픈이나 폐점에 관련된 거나 지역별 매출에 대한 거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브랜드가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는지는 또 이제 그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보시면 실질적으로 한식 카테고리에서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선택하는 메뉴가 아니면 브랜드가 오래 갈 수 있겠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보통 3년 넘지가 않거든요. 브랜드 네, 네. 전속력이. 음. 그게 뭐 한 70% 이상은 그 전에 다 없어지는 브랜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대표님, 요 네네. 그 대표님 이력을 보니까 네네네. 그 전문 경영인을 되게 오래 하셨네요. 아, 예. 그 말은 월급쟁이 사장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왜 내가 표현이 이렇게 저렴하지? 맞죠? 예, 월급 받는 뭐, 사장. 뭐 네, 틀린 그럼- 말은 아닙니다. 틀린 그럼 말은 회사에서는 아닙니다. 제일 예, 높고 네네네. 제일 높은데 다만 나의 그 진퇴를 결정하는 건 이른바 프랜차이즈 오너, 네네. 그죠? 네. 창업자. 네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럼 보통 이제 창업자하고 보통 1대1로 대화하거나 혹은 창업자에게 보고를 하거나 내지는 제안을 해주거나 네네.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주로 제일 신경 쓰이는 가장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이죠. 그쵸. 예, 다녀보시니까- 업무 중에서 그거를 이제 협상을 어느 정도의 명분을 가지고 이 음. 브랜드에서 이런 리뉴얼이나 이런 방향이나 운영 방식을 적용해야 됩니다라고 음. 이제 제가 제안을 하고 이제 조직을 관리하는 거겠죠. 예. 몇 명 이게 이른바 이 창업 오너들을 만나서 일 같이 해보니까 네. 야 이거 오너들하고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노하우도 좀 있는 것 같은 생겼을 것 같은데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오너분들하고 할 때는 어쨌든 그 업종이나 브랜드를 처음부터 만들어서 성공시킨 곳이기 때문에 원칙을 벗어나기를 좀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던 A라는 방식의 요리법이라든가 제공 방식을 벗어나기를 어려운데 그거는 이제 그 환경에 대한 변화나 이런 것들을 바꿔줘서 시연해주고 결과를 만들어주면 또 변하세요. 아 처음에는 말로는 그럼 야 그거 바꾸면 안 되지. 그 내가 그렇죠. 이걸로 성공했는데 예. 그런데 그럼 몰래 바꿔놓고 짠 보여주다가 까꿍. 짠이 아니고 바꾸는 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바꿨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겁니다. 가설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결과값을 보여주면 그거에 대한 거가 실행이 바뀌겠죠. 아 근데 고설득이 쉽지는 않더라. 그렇죠. 그 쉬운 게 아니죠.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조직을 관리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가서 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됩니다. 고정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설득을 해야 설득을 돼요. 해서 바꿨는데 잘 결과가 안 안 돼. 좋아. 책임은 제가 지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으셨어요. 이렇게 했더니 지금 여러 번 옮기셨다잖아요. 아. 전문 경영인으로 한 곳에 쭉 그러니까 계신 게 이- 아니라. 대표님 잘린 거예요? 아니, 스카우트 제안 받고 한 곳에 밀린 쭉 줄 계신 게 알았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생각해보니 그러네. 원래 있던 곳에서 놔줬을 리가 없잖아. 그러면 그 경험 중에 야 이건 정말 실수였다. 최악의
판단이었다 하시는 게 요랬더니 혹시 오너가 있으세요? 되게 싫어하더라. 예를 들면 재료를 어떤 뭐 다른 재료를 변경을 시켜서 운영을 네. 했는데 고객 평가가 안 좋은 거예요. 아. 예, 예를 들면 판매 믹스가 원래 이게 3%였는데 바꿨더니 1%가 되네? 아. 그러면 이제 잘못 판단한 뭘 거죠. 바꿨었던 경험이 있었습니까? 뭐 바꾸셨어요? 네? 그 기억에 남는 뭘 어떻게 바꿨더니 고객이 그걸 알아보고 솔직하게 요걸- 얘기해 주세요. 요걸 안 먹든가요? 아니 과거잖아요. 저희는 이제 전 회사에서 네. 전전 회사에서 이제 튀김이 들어가면 국물에 튀김이 들어가면 더 고소하고 좋을 줄 알아서 네. 튀김 종류를 이제 국탕에다 집어넣고 했는데 이게 너무 이제 느끼한 느낌. 손딱해지죠 국물이. 전 회사 어디였는데요? 네, 놀부라는 회사에서 좀 그런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부대찌개에 튀김을요? 설마? 그래 놀부 부대찌개에서 갑자기 어느 날 튀김이 나왔었어. 튀김살이 네. 튀김살이 튀김 세트가 있었어요. 맞아요. 부대찌개 튀김 세트라고 해가지고 점심에 토핑 세트라고 있었어요. 뭐 토핑 세트. 돈가스가 생기고 갑자기 그래서 놀부가 미친 거 아니야? 변화를 시도하긴 하네 했거든요. 근데 부대찌개 그러더니 튀김 넣을 생각을 했던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장본인이에요? 놀부 부대찌개가 튀김 나오고 정확히 6개월 후에 없어졌어요. 아니 농담 아닙니다. 농담 아닙니다. 고객 경험이 아, 엉망이 진짜로 효창동에 있는 리체인시아 1층에 있던 그 놀부 부대찌개 튀김 세트 나오고 이거 6개월 소금 후에 뿌리고 있어. 가야 될 것 없어졌어요. 뭔가 변화를 좀 주려고 그랬다가 실패한 네. 사례.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고객이 어떤 것들을 할지, 그러니까 평가는 하고 또 그 소비자 평가도 하거든요. 메뉴를 네네. 개발하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분명히 맛이 다 좋다라고 해서 설문도 하고 고객 평가를 아. 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해보니까. 딱 런칭을 했는데 완전히 싸늘하게 반응이 올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대표적인 이제 게 이거는 부대찌개 그 왜 차이 튀김인 거. 날까요? 고객 평가단하고 그 그 똑같은 것 같아요. 실제하고. 고객 평가단은 어쨌든 저희가 일정 아. 비용을 하거나 패널 테스트를 하는 건데 그분들은 아예 나쁜 얘기는 하진 안 않겠죠.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정도면 70% 80% 정도의 평가 이상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7, 80%가 아니라 20, 30%일 수도 있는 거죠. 놀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안타까운 브랜드. 진짜 브랜드, 안타까운 맞아. 브랜드. 왜냐면 놀부가 진짜 한식으로서 그거만큼 올라간 브랜드가 그렇죠. 없어요. 원래는 거기 예. 성함이 생각이 안 김순진 전 회장이셨나요? 김순지 여자 회장님, 맞죠? 오진건 회장 그분이 원래 회장. 보쌈을 안 팔았어요. 원래 보쌈 전에 다른 거 파시다가 보쌈으로 바꿔갖고 대박이 났는데 그 신림동 남곡사거리에 있는 거기 시장 골목 옛날에 안에. 갔었지 나는. 예. 그래갖고 잘 키워오다가 갑자기 이제 막 부대찌개 내고 뭐 놀부 뭐 다른 음식 좀 막 많이 확장하다가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안 되지는 않았고 잘 됐습니다. 잘 안 된 것 같은데. 신기하다. 나는 보통 떡볶이 먹으러 가면 떡볶이 국물에다가 튀김 비벼서 먹는 거 맛있잖아요. 그거는 다 그거 맛있죠. 그치. 그거는 네. 별미거든. 근데 왜냐면 근데 부대찌개 그거는 국물에는 그걸 안 할까? 아니죠. 떡볶이는 국물을 먹으러 가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튀김을 떡볶이 양념에 묻혀서 튀김을 먹는 게 맛있는 거지. 부대찌개는 튀김이 들어가는 순간 그 찌개는 국물을 먹는 건데. 대표님 지금 생각해도 많이 잘못하셨죠? 그때.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잘못한 걸로 지금 되는 건가요? 우리 동네 놀부 부대찌개 튀김이 갑자기 나왔던 게 아니 근데 안 먹으면 그게 되지. 몇 년 전이거든. 튀김을 안 먹으면 되지. 네? 뭐 억지로 넣어준 건 아니야. 잘 생각해봐요. 잘 팔던 데에서 뭔가 새로운 메뉴를 냈어요. 그렇다는 건 어느 정도 자신 있나 보다. 그럼 시켜봐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먹어봐야 되잖아. 먹어봤지. 왜 그랬을까? 다음부터 튀김을 안 먹으면 되지. 왜 그랬을까? 근데 그 고객 경험이란 게 되게 중요한 게 한 번 가가지고 먹었을 때 여기가 튀김이 들어가서 맛이 없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냥 전체적인 판단이 그 전환 경험이 네. 그냥 나쁘게 돼서 안 그게 돼요. 방문하게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 이제 코카콜라 슬슬 안 먹기 시작하는 이유가 펩시가 맛있어요? 자꾸 이상한 거 달아. 체리 코크부터 맞아. 시작해서 아 뭐 근데 뭐, 그걸 뭐, 체리코크 안 뭐, 먹으면 뭐, 그만인데 뭐 이 브랜드 자체가 뭐 이상한 거 하고 해요. 뭐 그래서 얘들이 뭔가 자신이 없구나. 나는 자신감 있는 브랜드랑 사귀고 싶어. 자꾸 맞아요. 손경제 이준우 기자님이 자꾸 막 노래 부르고 오빠들이 이벤트를 시작하면 오빠가 뭔가 캥기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가맹점을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한 40평 정도야 있어야 테이블도 있고 뭐 하잖아요. 네네. 사람은 몇 명이 필요해요? 한 3.5명에서 4명 정도면 40평 정도예요? 그렇죠. 0.5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0.5명 뭐냐면 반은 문 파트. 밖에 걸쳐 있는 거지.
알바. 그게 아니고요. 그 시간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라 뭐 4시간을 그때. 근무하든 3시간을 네네. 근무하든 피크타임 때 쓸 수 있는 인력들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보통 이제 정규직도 있지만 네. 아르바이트로 와서 일하시는 분들 그렇죠.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영업시간이 좀 더 길어지면 그 시간대만 와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인건비를 뭐 3.5명, 4.5명 이렇게 본인 말씀을 포함인가요? 뭐 보니까 주방에서 일단 일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데. 주방은 노바지 푸주간 같은 경우는 네. 거의 없고요. 왜요? 앞에 전처리만 해놓으면 나중에는 홀 앞에서 고기 세팅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주방에서 뭐 음식을 끓이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냉면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냉면 없어요? 네, 저희는 이제 그 한강라면처럼 냉면 없을 수도 예, 있고. 예, 그냥 고기 먹고 거기서- 냉면 안 먹어? 나부터 2차 가요. 그래서 냉면집 옆에 보통 차리셔. 그런 메뉴는 개인이 들여와서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우선은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예. 아 너무 아쉽다. 아쉽다고? 어차피 갈 것도 아니잖아요. 아 이게 내가 한다 그러면 네. 그래도 난 냉면을 그리고 옆에 냉면집을 차리면 돼요. 그것도 겨울에 안 되잖아. 그리고 옆에 튀김집을 차리면 되지. 아 방송인들이 왜 자꾸 장사할 생각만 해? 방송을 좀 열심히 그건 안 해. 된다. 좀 약간 사심이 들어가 있는 방송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장점은 주방이 필요 없다. 주방 인력들이 필요 없고 네. 예, 홀에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홀 인력들에 대한 것만 하고 또 고객들이 직접 고기를 그거 구워 진짜 먹고 좋네. 김치찌개를 그건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그러면 좋네요. 왜냐면 주방 인력 필요한 구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워. 네, 그럼 네, 네. 내가 그리고- 붙어 있으면 홀을 못 봐. 그렇죠. 네. 혹시 이 방송 듣고 가맹 계약한다 그러면 혹시 혜택이 있습니까? 아 저희가 이제 10호 전까지는 가맹비를 면제해드리고 있고요. 그 1,500만 원 다요? 아니면 아니 1,000만 원만? 1,000만 원 면제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본사가 뭐 강제하지 않고 아시는 쪽에 해서 거의 뭐 본사 마진 없이 운영할 수 있게끔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사에 부탁하면 좀 또 마진 받은 게 있으니까 부탁하면 좋죠? 아, 네 좋겠죠. 네. 대표님은 지금 대표만 몇 년째입니까? 등기 대표만 지금 딱 10년 차입니다. 대표만 10년. 네, 등기 대표 한지 10년이고 임원까지 한 적은 지금 한 15년 이상 된 것 같고요. 네. 점점 대표하기가 못해 먹겠다 싶어요? 아니면 나름 대표 괜찮네? 뭐 이런 느낌이 듭니까? 오늘 나오니까 못 해먹겠네요. 아 진짜 처음이에요 진짜 처음. 잘 됐다. 됐어요. 좋은 경험. 회사에서는 뭐 화나는 일이나 이런 거 뭐가 어떨 때 오늘이 제일 화나요. 왜? 왜 저희가 화나게 하고? 평소에 화가 좀 없는 편이세요? 아 진짜 되게 저 소통도 잘하고 네. 이렇게 아래 직원들하고도 얘기도 많이 하고 편하게 하는데 그거는 오늘 대표님 진짜 이런 생각일 직원들 거예요. 있으면 못 해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되게 잘하는데 네. 진짜 잘해요. 에이스예요. 네, 네. 근데 이래요. 내보내야죠. 그런 직원 내보내요? 내보내야죠. 일을 진짜 잘하는데 아 그거는 조직 문화를 해치는 직원들. 그래서 그런 PD는 진이 잘라야 형이 돼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 정직원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뭐 저는 오늘 나온 게 고만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뭐 노바진 푸주간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홍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만홀딩스가 한식이나 돼지고기를 가지고 운영하는 어떤 진정성 있는 브랜드라는 걸 좀 알리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또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원가적인 부담을 저희가 공급 정책이나 투명 공급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끔 해드리는 투명 공급 정책이라. 투명 정률 공급제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고기를 경락가라고 했잖아요. 네, 네. 경락가에다 몇 프로를 얹어서 예, 공급한다. 380%, 375%를 얹어서 이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내가 요번 주에 받는 가격, 고기 가격이 얼마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보통은 다른 데는 네. 그 가격을 본사의 어떤 마진을 뭐 어, 얹혀서 물류를 하기 때문에 점주 입장에서는 이 가격대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잘 모르거든요. 아, 그걸 좀 투명하게 공개를 네, 하는. 네, 네. 그러면 좀 이렇게 점주 입장에서 좀 쌌을 때는 고기를 많이 받아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공간을 어떻게 할까? 관리 없죠. 그럼. 예, 예. 생각을 못했네. 예. 뭐 냉동으로 냉동창고 만들어 놓고 운영하면 되겠지. 근데 그게 될까요? 야 대표님 약간 성깔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방금 나왔죠. 약간 약 올리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직원이 보고하러 어이구. 들어갔는데 요렇게 얘기하면 엄청 깨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1대1로 보고를 보통 많이 받잖아요. 보고를 받거나 그러면 이런 정책을 할 건데 그러면 그 정책에서 이런 요인들은 어떻게 커버할 거냐. 이 책정했을 때 그 판매가 안 됐을 때 예를 들면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3개월 안에 소진을 못하면 이거에 대한 플랜 B는 뭐냐라고 했을 때
대안이 없으면 못 하는 거죠. 이제 깨지는 거죠. 그것도 준비 안 하고 지금 여기 사장실 들어왔냐? 아유, 너 그래놓고도 점심은 소고기 구워 먹겠다. 아유, 밥이 넘어가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너 같은 놈이 고민 없으면 자꾸 부대찌개에다 튀김 넣고 그런 짓 하는 거야. 나 그 얘기 안. 아유. 아마 평생 튀김은 따라다닐 것 같아. 직원들 야단쳐야 될 때는 그냥 과감하게 야단치는 쪽이에요. 아니면 그냥 참다가 그냥 야 쟤한테 한두 번은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아닐 때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죠.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안 하고 있다. 하라고 했는데 하겠다고 해놓고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죠. 불러서. 네. 아니면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공개적으로요? 회의 때 공개적으로 한다는 건 여기 좀 봐라.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회의할 때 이런 지표들이 변화가 있는데 왜 이 지표에 대한 관리를 안 하셨냐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조근조근 얘기하진 않고. 그러니까 보통은 야단치는 건 불러서 조용히 하고 칭찬은 공개적으로 해라. 네네. 뭐 그렇게 뭐 그렇진 않아요. 그게 경영의 정석은 아니죠. 네네. 그거는 뭐 그냥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의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그냥 대놓고 야단치고 그래도 효과가 있더라 오히려. 대놓고 야단 쳤을 때 경각심을 더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다른 사람이 오늘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한 사람을 가지고 이제 하시는 경우도 뭐 매일 하시니까 경각심을 그렇겠지만 가지게 저는 되었습니까? 상당히 좀 낯선 일이었어요. 오늘 경험이었습니다. 예. 그래야 시청자들이 재밌게 끝까지 계속 보시면서 야, 너희들 너무한다. 왜 대표님 모셔다 놓고 그런 소리 하냐. 듣는 내가 너무 창피하다. 이제 그런 댓글도 올라오고 아유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송경제 저 진행하는 애들 나쁜 놈들이에요. 저희가 알아요. 그래서 아유 내가 노마진 푸주간 한 번이라도 더 팔아드려야 되겠네. 이런 감사합니다. 생각 드시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외식 전문 프랜차이즈 고반홀딩스 전체를 총괄하시는 이만재 대표님 나오셔서 오늘은 이번에 새롭게 또 밀고 있는 노마진 푸주간이라는 저렴한 고깃집을 설명해 주시게 나오셨는데 노마진 푸주간이 제일 신경 쓰이시죠 요즘? 여러 브랜드 중에? 네,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생 브랜드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이제 고객들이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내 품질 관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가장 신경 많이 쓰고 일단 오늘은 노마진 푸주간 저희가 그 흥하게 해드릴 거고요. 고반식당 김치옥 몽롱주점 중에서 그래도 얘도 좀 잘 됐으면 좋겠네. 얘 좀 요즘 사실 솔직히 조금 걱정이야 하는 거 있으면 그거까지도 저희가 보너스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치옥 브랜드도 잘 됐으면 김치옥. 좋겠습니다. 김치옥. 네. 야, 얘가 조금 요즘 속썩이는구나. 노마진 부족간과 김치요. 네. 자, 노마진 푸주간과 김치옥까지 함께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마진 푸주간 흥해라! 흥해라! 김치옥도 흥해라! 흥해라! 흥! 와.